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자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엑셀을 활용한 통계 비교과 프로그램이죠. 3주차가 되겠습니다. 3주차에는 이제 표시 형식, 조건부 서식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엑셀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엑셀을 이제 실행을 하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깨끗한 화면이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에 표시할 수 있는 표시 형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 리본에 있는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부 서식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이제 잘 사용해 보고, 표시 형식이 어떤 건가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면 이번 시간에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우리 글쎄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인가요? 거기도 실기 시험에서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시 형식이란, 그럼 표시 형식이란 뭐냐? 자, 특정 셀에 입력한 데이터의 단위나 특정 형식을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우리는 표시 형식이라 합니다. 우측 마우스에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셀 서식. 자, 이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2를 클릭을 하셔도 동일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 형식의 범주가 일반부터 사용자 지정까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본은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것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제 파일을 하나를 가지고 할 건데요. 에제 파일을 이제 자료실에다가 제가 일단은 올려드리고 작업을 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고 저장하고 그러는 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문이과 융합 프로그램 엑셀을 활용한 통계 있죠. 여기 이제 학습 정보에 보시면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료실에 보시면 여기 3주차 실습 파일이라고 첨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 실습 파일을 불러와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데, 요 다운로드 파일이 지금 이 파일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하셔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제 파일을 이제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표시 형식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파일을 일단은 불러와 주세요. 자, 잠깐만요. 화면의 사이즈가 조정하기가 좀 힘드네요. 130 정도만 할게요. 네, 130 정도 하시면 여러분 화면에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죠. 자, 여기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표시 형식 워크시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시고 이것도 좀 키우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뭐 더 키워드릴까요? 크게 보죠. 이 정도 해도 되겠네요. 자, 표시 형식의 워크시트를 클릭을 했더니 도서 주문 반품 내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입력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4주잖아요. 8시간밖에 없으니까 있는 거 가지고 할게요. 이 파일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가 볼게요. 이 정가에 보면
지금 어때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어요. 그렇죠? 천 단위 구분기호. 그럼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 형식으로 표시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블럭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요 E3부터 E16까지 이렇게 블럭이 잡힙니다. 물론 홈 리본에 표시 형식에 여기 컴마를 누르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인 이렇게 컴마가 입력되기도 합니다. 여기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1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가 뭡니까? 숫자죠. 숫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고 해서 이 체크박스가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체크 하시면 돼요. 체크 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컴마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거를 누른 것도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인율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백분율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0.1이란 말은 10%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20%인데, 우리가 이제 10% 입력한다 해서 10을 누르고 퍼센트 기호를 붙이게 되면 1000이 돼요. 1000. 곱하기 10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0.1이 10%고 0.2가 20%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고, 자, 여기 백분율 표시 있잖아요. 이 백분율 표시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백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백분율. 소수점 자릿수가 있으면 자릿수 하시는 거고, 없으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지금 현재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확인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 15%,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한번 해보죠. 금액. 자, 일단은 금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금액은 일단 수량 곱하기 정가, 그 다음에 할인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수량 곱하기 정가, 그쵸? 곱하기, 그쵸? 그 다음에 할인율을 계산해야 돼요. 가로 열고, 자, 1에서 1 빼기 할인율, 가로 닫고. 그럼 수식은 D3 곱하기 E3 곱하기 1 빼기 F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쳤더니 약 58,500원이 나왔고요.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아래로 쭉 드래그를 했더니, 자, 어때요? 지금 현재는 컴마도 표시가 되지 않고 지금 금액이니까 원화 표시도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표시 형식을 가지고 통화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됐습니까? 자, 컨트롤 1. 자, 컨트롤 1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쵸? 회계. 자, 회계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만약 소수점 자릿수가 있으면 자릿수 하시면 되고, 표시 형식이 원화 표시가 있어요. 원화. 그렇죠. 원화. 그러면 쭉 내려보면 US 달러도 있고요.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엄청 많은 이런 통화 기호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어 원화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한국어 원화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원화 표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58,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58,500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컨트롤 2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2를 누르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거를 보면은 0도 있고요.
샵도 있고요. 막 물음표도 있고요. 막 이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쭉 내려보면 또, 쭉 내려보면, Y도 있고, M도 있고, D도 있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PT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자료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엑셀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뭐 샵, 0, 물음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숫자에 표시한 것들이 샵하고 0하고 물음표하고 점이에요. 점이나 컴마죠. 천 단위 구분계 컴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샵은요, 유효한 자리만 표시합니다. 유효한 자리.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을 표시한다 그러면 샵, 샵이에요. 1000이니까 1,000이면 샵, 샵이에요. 자, 0은요, 유효 숫자가 아니면 0으로 표시된 자릿수.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은 0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는 유효 숫자가 아닌 경우 공백으로 표시하고 자릿수를 맞힐 때 물음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는 천 단위 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Y가 있어요. 연도, 월을 할 때 Y는 년을 표시합니다. Y가 4개다 그러면 2020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Y다 그러면 20만 표기가 됩니다. 자, M은 월입니다. M은 월. 그래서 하게 되면은 12월은 12. 그 다음에 했을 때 1월은 01 이렇게 표시하고요. D는 1이에요. 1. 자, 그 다음에 A는 요일을 한글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S는요, 입력 문자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좀 더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크 문자라고 합니다. 곱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기호 뒤에 오는 문자를 셀에 공백으로 반복해서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언더바입니다. 언더바는 기호 뒤에 문자를 공백으로 표시한다라는 의미예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컨트롤 2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의 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렇게 조합돼 갖고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기호가 어떤 의미 있는지. 이런 기호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일단은 됩니다. 자, 일단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수량이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좀 친절하게 하고 싶어요. 일단 몇 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몇 권이라고 써볼게요. 몇 권, 5권이라고 써볼게요. 자, 5권이라고 쓰면 어때요? 자, 보기는 좋죠. 몇 권인지 보여주니까 5권이라고 쓰는데, 근데 정렬이 뭘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버렸어요. 즉 문자로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자를 가지고 연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샵 밸류 느낌표가 나오는 거예요. 값이 틀렸다, 연산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바꿔줘야 하는데 뒤에다가 권을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이럴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권을 한번 해봅시다. 클릭하시고 Shift 누르고 아래 클릭. 자, 클릭하셨죠? 자, 컨트롤 2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용자 지정. 그러면 여기가 G/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붙여줄 말을 쓸 거예요. 쌍따옴표 하시고 권 이렇게 합니다. 권.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닫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기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여기 보기에 보면 미리 보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5권, 7권 뭐 이렇게 권이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연산도 가능한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 잘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음수예요. 마이너스예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적자 아시죠? 적자. 마이너스가 적자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뭐예요? 흑자예요. 검은색 글자. 근데 이걸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양수는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뒤에다가 1000원이라는 글자로 1000단위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1000단위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1000원을 표시하고 1000단위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블럭을 이렇게 잡으세요.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2를 누르십시오. 사용자 지정에 가면 자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자, 1000단위가 넘었어요, 다. 그렇죠? 1000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지우시고, 1000단위가 넘었다라는 말은, 샵, 하고, 컴마. 자, 됐나요? 샵, 컴마. 그 다음에, 샵 하시고요. 이제, 뭐, 자리를 1000단위로 자를 거예요. 5, 9, 1000원. 뭐, 이렇게, 1000단위가. 그럼 0. 한 자리니까. 이렇게 0 하시고 컴마 하시고 뒤에다가 1000원을 표시할 거예요. 1000원 컴마 이렇게 하시고 세미콜론. 이제 음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수가 있을 때는 대괄호를 하는 거예요. 자, 음수가 있을 때는 색깔을 뭘로 할 거냐면 빨강으로 한번 해보죠. 빨강. 자, 마이너스 표시하시고요. 자, 1000단위로 자를 겁니다. 1000원 단위로 자른단 말이에요. 샵, 컴마, 샵, 0, 컴마, 1000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000원. 됐습니까? 자, 하시고, 확인. 자, 확인 눌렀더니, 어때요? 5850 1000원, 마이너스 84 1000원. 그죠? 자, 마이너스 84 1000원이라면 84,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리값이 늘어났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에 가서 컨트롤 1에 가세요. 획에 가셔서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한번 해볼게요. 0 확인. 자, 여기서 자릿수를 요걸로 해야겠네요. 요렇게 5, 9, 1000원, 2, 5, 7, 1000원, 199, 109, 1000원. 그러니까 뒤에 1000원 단위가 있는 거예요. 단위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번호. 우리가 이제 도서번호를 이렇게 막 입력을 했는데, 보통 도서번호 같은 경우에 세 자리 바 있고 또 세 자리 바 있고 네 자리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처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가상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용자 지정이에요. 자, 블럭 잡으시고요. 컨트롤 1을 누릅니다. 컨트롤 1을 누르고요. 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잠시만요. 컨트롤 1 누르고 사용자 지정에 가세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 자리, 네 자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0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0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0을 포함한다 라는 의미에서 000 바 000 바 0000. 그러니까 0이 있으면 0으로 표시하고요. 0이 없으면 그냥 숫자로 표시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했더니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날짜, 이게 날짜예요. 날짜 표기인데 뭐 날짜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시고 블록 잡으시고 컨트롤 1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날짜 있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 보면 지금 미리 보기에 보시면 YYYYMMDD YYYYMMDD예요. 그렇죠? 이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바꾸시려면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YYY년 MMOR DD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언제든지 뭐 바꿀 수 있죠. 컨트롤 1 누르고 사용자 지정 가서 혹은 날짜 가서 표시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없더라 그러면 사용자 지정 가서 이런 형태를 고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또 바뀌죠. 언제든지 바뀝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날짜가 정렬이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이란 말은 숫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요일 한번 넣어볼래요? 요일 한번 넣어볼까요? 요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일을 제가 지금 2018년 2월 5일이 몇 요일인지 모르겠네요. 몇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요일을 한번 넣고 싶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뭐 달하고 올만 표시해 볼까요? 달이 M이니까 DD 자 하고 요일을 표시하려면 가로 열고 자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A로 표시해볼게요. A 세 번 가로 5개 그쵸? 하고 확인 누르게 됐더니 2월 5일이 2018년 2월 5일이었어요. 아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출판사 이름 같아요. 출판사.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출판 이렇게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1을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 더블 클릭합니다. 블럭 잡으시고 색깔을 넣고 싶어요. 파랑 이렇게 대괄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t이라는 기호는 문자를 붙여서 쓰고자 할 때 씁니다. 그래서 at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출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띄어쓰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한 칸 이렇게 띄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그랬더니 어때요? 색깔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고 출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저장할까요? 한번 저장할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우리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했었거든요. 저는 바탕화면에 했었어요. 바탕화면에 엑셀 비교과에다가 지금 하나씩 하겠죠? 여기다가 3-1 우리 3주차의 첫 시간이니까 뭐 제출할 거니까 이렇게 3-1 하고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3-1로 저장해 갖고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말 그대로 조건을 준 서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을 준.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셀들과 구분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규칙.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그 다음에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이제 블럭을 잡으시고, 아무데나,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삼각형 화살표가 있어요. 홈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눌러보시면, 셀 강조 규칙에도 뭐 이런 게 있고,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규칙을 만들고자 할 때는 새 규칙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죠. 여기 밑에 아래 보시면 워크시트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할래요? 이렇게 클릭합니다. 자, 조금만 더 키울게요.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건부 서식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글쎄요, 보면 지금 이제 여러 출판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출판사들이 있는데, 뭐랄까요? 한빛 출판사를 찾고 싶어요. 한빛 출판사. 지금 보시면 있어요. 몇 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나는 한빛만 찾고 싶은데, 한빛만 표시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한빛 출판사를 찾아봅시다. 자,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시고, 클릭. 되셨나요? 자, 그러면 홈 리본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존재합니다. 그쵸?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조건부 서식에 보면 셀 강조 규칙이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 그러면 셀 강조 규칙에서 한빛을 찾은데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빛과 같은, 한빛과 같은. 그러면 셀 강조 규칙에서 같음이 있어요. 같음. 있나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같음의 것, 다음 값과 같은 셀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한빛이에요. 한빛. 여기다가 자, 볼게요. 여기다가 한빛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로 한번 클릭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때요? 여기 두 개를 찾았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이제 찾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규칙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삭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블록을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시면 규칙 관리가 있고 규칙 지우기가 있어요. 규칙 관리는 여러분이 지정한 규칙이에요. 이 규칙. 여기서 편집을 하고 싶으면 편집을 누르시면 되는 것이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나는 규칙을 삭제하고 싶어. 그럼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 하시면 돼요.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기. 그러면 원래 상태로 지워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규칙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수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수식은 아직 여러분이 좀 힘드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돈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판매 금액. 자, 블록 잡으시고 블록 잡으셨죠? 조건부 서식 상위 하위 규칙 있어요. 상위 하위 규칙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이 돈의 30%만 찾고자 해요. 그렇죠? 30% 그러면 여기 상위 10% 하위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기타 규칙 해도 되고요. 기타 규칙 해도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상위 30%면 여기다 30을 쓰면 돼요. 아니면 블록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에서 상위 10%를 선택을 하세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럼 여기다 30% 올릴게요. 30%. 자, 그러면 상위 30% 금액만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을 지정하려면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30%만 지금 24만 5,700원도 있고 15만 6,800원도 있는데 이 돈들 중에 상위 30%만 추려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상위 30%네요.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일단 저장하시고 이어서 우리 비교과 프로그램인 3주차, 2차 시 바로 할 거예요. 일단은 3주차, 1차 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